이 맛있다와 건강하다 이 두 단어가요 언젠가부터는 한 문장 속에 자리하기는 좀 어색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입을 유혹하는 현란한 맛에는 건강을 해치는 이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선택할 수 있는 맛있는 가공 음식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선택받게 된 질병들. 고혈압, 당뇨병, 비만, 암까지 현대인들에겐 더 이상 낯선 질환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나서는 미식가의 시대. 그러나 음식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하지 못하는 음식 문맹자의 시대. 오늘의 음식으로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 고민 앞에 자연의 향기가 그대로 담긴 조금은 거칠고 투박한 밥상을 내놓은 이가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하나씩 따로 꼭꼭 씹으면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미각도 깨우고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는군요. 겨울 끝자락의 제주바다, 자신을 돌아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섬이죠. 섬 너머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천에서 제주까지 온 김기준 씨. 오랫동안 앓아온 당뇨병을 이번엔 반드시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황성수 박사.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환자들의 상태부터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2년 한 반 정도 당뇨가 있었어요. 2년 반 전요. 네. 또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딴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지 3가지 다 드십니까? 예. 굉장히 많네요. 네, 오래 묵은 병인데 이번에 좀 열심히 하십시오. 예. 참가자들은 앞으로 매일 혈당과 혈압 등 몸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고혈압, 당뇨, 뭐 비만, 고혈압, 당뇨 있을 때 잘 생긴다고 하는 합병증, 그러니까 뭐 중풍, 심장병, 뭐 이런 이제 병들을 가지고 왔죠. 흔히 얘기하는 뭐 성인병이라고 하는 생활습관병, 뭐 이런 대부분 이런 이제 병들이죠. 황성수 박사가 이끄는 힐링스테이는 먹어서 치료하고 또 먹어서 예방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매 끼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고 몸에 굳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 2주 동안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현미밥에 관한 겁니다. 집에서 마주한 식탁에는 늘 고기나 자극적인 반찬들이 있었기에 이런 풀밭 식단은 낯설기만 합니다. 인터넷에서 황성수 박사의 강의를 찾아보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었다는 참가자들. 심정지를 겪고 미국에서 온 환자부터 23년 동안 당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까지 다양한 사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뇨약의 콜레스테롤 약. 몇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막힌 심장혈관 3군데에 스텐트 시술을 했다는 김기준 씨. 현미밥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꺼끌꺼끌해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백미보다. 낯설고 거칠기만 한 현미. 하지만 그 거친 식감이 있는 쌀겨에 식이섬유와 영양이 가득하다니 꼭꼭 눌러 오래 씹어봅니다. 이곳 힐링스테이에서는 현미밥과 채소, 과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뇨가 있을 경우에만 단과일의 섭취량을 줄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뉴질랜드로 이민 간 임정순 씨.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다시 왔다는군요. 예, 음식은 먹어 치우는 게 아닙니다. 해 치우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즐기는 겁니다. 먹는 것은. 그래서 즐기는 것을 오랫동안 즐기십시오. 빨리 하고 치우지 말고요. 예, 오래 씹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음식을 먹어보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김기준 씨의 아내도 현미밥을 먹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식단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껴보고 있죠. 잘게 부숴도
거기에 들어있는 소화를 천천히 시키는 섬유질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잘게 부숴 먹어도 혈당이 빨리 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흰 쌀은 안 씹어도 또 씹어도 빨리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 생쌀을 먹어보면 혈당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현미밥 채식은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와 다른 방향의 길을 걷습니다. 빨리, 많이 먹어 배가 부르던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근데 걱정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 포만감을 못 느끼거든요. 먹어도. 그래서 저녁에 그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까 하는 걱정이 좀 돼요. 저희들은 뭐 밥도 먹고 나물도 먹고 항상 비빔밥 형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네요. 밥은 밥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따로따로 먹어라. 정말로 동의가 많이 가요. 겉껍질만 벗겨내고 속결을 그대로 남겨놓은 쌀, 현미. 쌀 속에 진주라 불리는 쌀눈에는 비타민, 미네랄, 옥타코사놀과 같은 기능 성분이 66%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까지 0.02g의 현미 속에 담겨 있다는군요. 게다가 쌀겨가 있어 쉽게 상하지 않는 저장성 식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밥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몸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섬유질과 칼슘이 현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힐링스테이 이틀째, 황성수 박사가 참가자들의 혈압과 혈당을 다시 체크합니다. 이틀 동안 식단 치료가 잘 된 참가자에 따라 특별한 결단이 내려집니다. 이 약이 당뇨약입니다. 예. 오늘 이 약을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반알씩 하루 한 번 먹는 약 있죠. 예, 조그만 거요. 예. 그 약을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아시겠죠? 당뇨약입니다. 오랫동안 먹던 당뇨약을 하루 만에 약을 끊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뭐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평소에 늘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서 뭐 의뢰이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혈당을 한두 끼 만에 내려가게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역의 한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황성수 박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현미밥 채식을 처방했습니다.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의사로 이름이 알려졌죠. 처음 먹어보거든 생쌀은요? 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생쌀 먹어보면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해봤지만 제 얘기 듣고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따라 안 해보고 에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밥을 짓지 않은 현미도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게 오래 씹어 삼키면 되는데 의외로 구수한 맛이 납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당뇨약과 콜레스테롤 약까지 줄인 김기준 씨.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피로가 쉽게 오는 체질로 바뀔 수 있죠. 몸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방금 하신 얘기. 이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집에서는 그냥 먹기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배 채우는 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는데 천천히 하나씩 먹으려고 노력해가지고
상추잎도 한 개만 먹어보니까 좀 쌉싸름하면서 그 고유의 맛을 느끼겠고 치커리도 보이겠네. 치커리 한 개만 따로 먹기 약간 쌉싸름한 맛. 이 개인의 맛을 느끼겠어요, 보이게. 집에서는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었는데 맛을 이제 느끼겠네. 평소 때는 뭐 한 5분 정도요. 뭐 길어야 10분. 그래서 식사 빨리 한다고 집사람이 뭐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자꾸 씹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씹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따로 드셔보시라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모든 식물은 다 독특한 향이 있고 맛이 있고 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음식을 드셔라.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따로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밥 따로 반찬 따로 그래 드시라는 겁니다. 쌈 싸 드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워진 환자들. 그 판단의 잣대를 자연에 두라고 합니다. 동물성 식품에 있는 영양소는 푸른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영양소는 불필요하게 넘칠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는 우리 사람이 숨을 쉬기에 알맞은 정도의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몇 퍼센트 들어있을까요? 5분의 1점이죠. 맞아요. 21% 들어있습니다. 예. 산소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42% 배 정도 들어있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산소 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똑같습니다. 단백질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데 전문가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들은 음식을 자꾸 권합니다. 그게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이 꼭 필요한데 섬유질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안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안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설명. 유채꽃이 봄보다 먼저 참가자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노란 유채꽃길을 따라 오늘은 사려니 숲길을 걸을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곳이라고 하죠. 사려니는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아픈 마음과 몸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두고 자연과 호흡을 나눕니다. 숲을 돌아보고 서로의 치료 경험을 나누는 시간.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도시락을 꺼내는데 역시 모두 생채소와 감자, 현미밥이군요. 하나하나 기록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힐링스테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날처럼 먹고 다짐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며칠 사이 김비준 씨 부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때는요, 제가 그 고기도 좋아하고 또 양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 평상시 같으면요, 쌈 2번 싸면 없는 양이에요, 이게요. 그걸 먹고도 지금 옛날에는 그 올챙이 같이 볼록 나왔었는데 요즘 보면 배가 이제 많이 들어갔고, 첫째 이제 그 몸이 가볍고 활동하는 불편함이 없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이 안 차니까 사람은 거짓말해도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몸. 월남 용사인 진용 씨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 통풍. 그간 겪은 모든 질환이 식생활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보통 저녁에는 뭐 소주 한 병, 뭐 곱창에다가 뭐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 뭐 물론이고
후회는 물론이고 그냥 그렇게 먹었었던 것이 좀 후회스럽기는 해요. 젊어서는 몸을 해치면서 돈을 벌고 늙어서는 돈을 써서 건강을 되찾으려 하는 사람들. 사는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욕심이 없으니까. 제가 먹는 게 이렇게 채식으로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먹는 곡물의 3분의 1이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고 보니까, 그거면 뭐 이 세계에 굶어서 죽는 사람 없겠구나.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채소를 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진 참가자들. 현미 맵쌀과 찹쌀을 반반 섞은 현미밥도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2주간 그들의 건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그간에 겪은 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고행과 같은 개선의 과정에 힘이 됩니다. 제가 인슐린을 맞을 때도 수치가 뭐 150, 160, 낮아봐야 140 이랬는데 끊고서도 110을 넘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적으로는 128, 80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식생활만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4일째 완전 약을 다 끊었고, 일주일 되니까 몸무게도 한 정말 6kg 가까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너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음 날 아침 마지막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평가이기도 하겠죠. 강진용 씨는 몸이 많이 가벼워진 듯하네요. 선생님 오늘 마지막 몸무게 재셨네. 네. 어때요? 많이 빼셨어요? 7.4kg 뺐는데 기분 좋은데요.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공중으로. 김기준 씨의 몸무게는 어떨까요? 이야, 73.2다. 6.7kg. 6.7kg 빠졌어요. 평균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몸무게 하도 빠져가지고 제주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요. 2주 만에 6kg. 쉽지 않은 감량치입니다. 몸무게 얼마죠? 73.2요. 3.2. 예. 그러니까 6.7이 빠졌네요. 예. 많이 뺐습니다. 혈압약은 3가지, 당뇨약은 2가지 쓰고 있었고, 혈압약은 심장 때문에 하나는 안 끊고 있고, 당뇨약 2가지는 다 끊었고, 약벌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체중 더 빼면 훨씬 유리합니다. 김기준 씨의 2주간 현미 채식 결과 고용량의 콜레스테롤 약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치로 회복. 높았던 중성지방은 수치가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체중도 6kg이나 감소됐죠. 황성수 박사는 자신만의 치료 원칙을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200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30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은
몸이 알아서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보태지 않았을 때의 수치가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130입니다. 그래서 일본 메이지 시대 도쿄 의과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간 독일인 베르츠 박사. 여기 인력거 우에노에서 니코까지 갈 수 있겠나? 아이고 그럼요. 14시간 만에 모시겠습니다. 110km나 되는 거리를 그게 가능한가? 염려 마시죠. 자, 출발합니다. 14시간 만에 두 다리로 달려온 일본인의 지구력. 놀란 베르츠 박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먹는 것이 무엇이오? 현미로 만든 주먹밥 그리고 식물 뿌립니다요. 현미? 고기도 아닌 쌀을 먹고 그 힘을 낸단 말인가? 베르츠 박사는 서로 다른 음식으로 인력거 달리기 실험을 합니다. 아유 평소에는 이 정도로 지치지 않았는데 안 먹던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피곤한 게야? 아유. 아니 저희는 왜 저래? 난 아직도 멀쩡한데. 자, 또 가볼까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미밥과 장아찌를 먹은 인력거꾼이 무려 3주간이나 더 달린 것이죠. 세계적인 장수국가 일본. 하지만 요즘은 아프면서 오래 사는 일본인들의 건강 상태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시마무라 요시유키 원장은 육류와 유제품 등 전형적인 서양식 식사를 하는 것이 생활습관병이나 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 말합니다. 사실 그는 외과 의사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암의 치료는 가능하지만 수술 이후 환자의 삶까지 건강하게 이끌 수는 없었다는데요. 그의 오랜 고민, 그 해답은 바로 명함 뒤편에 새겨져 있습니다. 메스와 수술복 대신 현미밥과 채소를 손에 든 시마무라 원장의 건강 비결은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2001년에) 문을 연 클리닉. 고혈압, 당뇨, 말기암 환자까지 찾아옵니다. 寿命がただ長いだけじゃ良くない。そういうことですね。健康で。そのとよう分かっとるな。いやそれ読んでね。 이곳의 처방은 건강한 식사입니다. 주식은 180g의 현미밥, 반찬은 두부나 낫또 같은 콩요리에 채소 요리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재료들은 유기농으로 껍질째 조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군요. 현미밥에는 이렇게 콩이나 흑미, 팥 등을 섞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데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현미. 그래서 입원 환자들에게 치료식으로 현미밥과 채식을 권합니다. 거칠다는 현미에 대한 인식. 그러나 먹어보면 또 다릅니다. 例えば何も知らないで来た人がこうやって食べていただいた時に普通玄米というのは硬いとか美味しくないっていう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けども、最初に食べた人はそんな雰囲気ではないですよね。ただちょっと違うなというような感じだと思います。それであとはどうしても玄米は昔のイメージで嫌だっていう人もいますね。でそういう人には白い米も出してるんですけども、なるだけ我々は玄米が体にいいん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てますので、玄米を食べてもらうようにしてます。 이곳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요양을 동시에 원하는 환자들이 주로 머물고 있죠. 올해로 1년째 받고 있는 현미밥 채소 밥상입니다. 90을 넘긴 토쿠요다 씨는 입원하면서 처음 현미밥을 먹게 됐다는데요. 한 끼에 반 그릇씩 밥을 으깨어 먹는데
현미밥에 적응하는 나름의 방법이라는군요. 노년의 몸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잇몸에 피가 나기 시작하자 밥 먹기가 힘들어졌고 결국 몸은 작은 피로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3년 전 치료와 요양차 레지던스에 입소하게 됐죠.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말이죠. 自然の違いですから分かります。私はここに入院する前88ぐらいでもサイクリング自転車でお使いでもちょっと出かけるのも自転車で走ってました。だからその頃から体は元気でしたけど、ですからあんまり違いって感じないんですけど、でもこの年齢でこうやっていられるのはきっとお食事のおかげだと思ってますわ。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기에 늘 남겼던 현미밥과 채소 반찬,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네요. 요시오카 씨는 당뇨로 입원 중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혈당이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시마무라 클리닉을 찾아 치료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죠. 오늘의 식사는 현미죽입니다. 밥알이 물러서 먹기가 좋고 깨소금을 조금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가족 없이 혼자 지내면서 외식으로 새끼니를 때웠던 시간. 평생 혈당 관리에 시달릴 줄 알았는데 이제 몸은 달라졌습니다. 퇴원 후 현미밥을 먹기 위해 전기밥솥도 사놓았다는군요. 家に一人でいると外食自分で作るの大変だからね、外食になってしまう時もあるんですよね。だからやっぱり体調が崩れちゃう。だから先生のとこに入院してこういう玄米のあれを食べてると早い時は5日ぐらいで落ち着いてきます。 현미밥 채식의 대중화를 위한 공간인 곡물체관에는 고령자를 위한 레지던스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 가족들과 일반인들이 찾을 수 있는 예약제 레스토랑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미밥이 좋은 건 알지만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는 식단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부터 현미밥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까지 누구라도 예약만 하면 건강한 밥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もう今になるとね、その玄米食べるの当たり前みたいになってるから、じゃあ差がどうのこうのって言われてもさピンとこないんだけども、玄米じゃないとダメだな。だからたまに白米食べたいと思うんだよ、白いご飯を。それでも白米を何日か食べちゃうとこんな玄米がもうそういうもう習慣になっちゃったのね。 곡물체관의 또 다른 공간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교실이 진행됩니다. 시마무라 원장의 아내인 하루요 씨가 대표 겸 강습을 맡고 있다는군요. 제철 재료를 붙이고 묻혀 맛을 냅니다. 채소가 가득 든 두부전, 눈에 익숙한 한국 요리들이네요. 夜だけなるべくお肉や魚を使わないで自然のものでやっています。はい。 私は長い間花粉症で悩んでました。それが玄米菜食10日間で治ったっていうそういう嬉しい体験があります。 직원들의 점심시간, 식탁 위에는 구수한 미소국과 현미밥이 놓였네요. 함께 100년 기업을 만들어갈 소중한 직원들이기에 꼭 현미밥을 함께하길 바라고 있죠.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기 쉬운 병원 업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혈당과 칼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현미밥 채식이 최적의 선택이라는 거죠. 밥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職員はですね、実はね玄米大嫌いだったんですね。なぜかというと仕事する時に時間があまりなかった。
ったんですね。でバタバタっと食べたり、それで外に遠くまで食べに行ったりとかねする人もいましたけども、だんだんこう体の調子がいつの間にかね良くなってきたっていう人が増えてきたんですね。一つの玄米の中にいろんな種類の作用するものがあるから楽ですよね。いろんな種類の薬飲まなくても玄米食べても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8月からここで仕事をして、来た時は82キロぐらいあってちょっと太り気味になったのが今77キロに下がってるので、玄米菜食で5キロほど痩せましたから、すごく体にいいと思います。 사실 시마무라 원장은 30년 넘게 육류와 유제품을 즐겼습니다. 고기를 매일 750g 정도 먹는 비만형이었다는군요. 암센터에 근무하던 그가 통풍에 시달리게 된 것은 32세 무렵. 현미밥 채식을 시작한 이후 몸무게가 줄고 요산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현미가 몸의 면역을 높여 건강나무를 키웠다는 거죠. そうですね、僕は絶対玄米を食べんといかんよ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です。人それぞれ好み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バランスよく食べましょうとよく医者言いますよね。ところがね、バランス良い食事っていうのはね、毎日30品目食べないかんですよ。それが今忙しい生活をしている人に取れるはずがないですね。ところが玄米はその一つのその食品でビタミンがものすごく豊富だし、ミネラルも非常にあるし、食物繊維がすごくあると。でバランスが非常にいいですね。要約しますと、玄米は非常に簡便でバランスの良いものを食べ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それを基本にしましょうねっていうことですね。でよく噛むということが大事ですね。はい。 시마무라 원장은 생활습관병을 병든 나무에 비유합니다. 가지 하나를 떼어낸다고 몸이 변하진 않겠죠. 줄기와 뿌리, 대지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바른 식습관, 특히 현미와 채소가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콜레스테롤과 필요 이상의 단백질이 든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영양 균형을 맞춰줄 곡류와 채소, 콩류는 매일 먹는 것을 권합니다. 僕は今のところ本当に疲れ知らずです。朝何時からやってる、夜遅くまで働いてますけども、もうワクワク体験と、それから仕事に対する夢と、それから玄米菜食とかそういうことで肉体をちゃんとして整えてますね。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それによって情緒不安定もほとんどないですし、ストレスもほとんど感じません。僕はね、ストレスはみんな持ちなさいって言うんですけども、ストレスを耐えれてそれを喜びに変える方法いくらでもできるんですね。だから僕はそういった意味でやっぱり食事とか睡眠、運動っていう生活習慣が非常に重要だと、特に食事が大事だと思っております。 유럽 최대 쌀 생산지인 스페인. 새해 건강을 기원하면서도 출산 후에 몸조리를 하면서도 또 이웃들과 함께 한바탕 축제를 하면서도 쌀 요리는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스페인식 현미 요리. 그 맛이 궁금합니다. 미식의 나라로 꼽히는 스페인.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쌀 요리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때문에 유럽에서 쌀 소비량이 가장 높습니다. 남동쪽에 위치한 발렌시아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곡창지대입니다.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의 해풍, 풍부한 일조량 덕분이죠.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해발 1200m 고산지대 마을입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비스타베이아. 비스타베이아는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풍경을 뜻합니다.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 마을엔 누구의 또 어떤 식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을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카메라가 낯선지 둘째 아이 산드라가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군요. 높은 산골짜기에 척박한 땅. 이곳은 자연에서 답을 얻어 살고 있는 산들 씨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주말을 맞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친구나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지붕도 없는 돌집을 이만큼 갖고 놓은 두 사람. 생김새가 다른 부부는 자연에 대한 생각만큼은 같았다는군요. 빗물을 받아 생활하지만 노는 밭을 일구어 직접 따온 채소를 가족에게 먹이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주방이 분주해집니다.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것, 스페인의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편들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워낸 채소를 곁들여 건강한 요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의 투박한 손끝에서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될까요? Voy a preparar un arroz caldoso con arroz integral, pues al estilo que se suele hacer aquí en invierno, ¿no? Es un arroz para calentarse, para que dé energía al cuerpo, con un poco de pollo y verduras. Bueno, es bastante típico, ¿no? en la zona esta. 먼저 냄비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각종 채소들을 먹기 좋게 자르고 손질합니다. 스페인 내륙 지방의 겨울 보양식 아로스 칼도소. 아로스는 스페인어로 쌀을 뜻하는데요. 거친 매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현미가 등장합니다. 가진 채소와 닭고기를 넣고 푹 끓여내는 아로스 칼도소 요리엔 현미가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대표적인 쌀 요리 빠에야는 현미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새해 첫날에 꼭 먹는 음식 아로스 칼도소는 우리나라의 국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겨울이 유독 매서운 발렌시아에서 든든히 겨울을 나려면 특별한 영양식이 필요합니다. 겨울 보양식인 셈이죠. 이제 푹 익으면 완성이 되는데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앞에선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변비에 걸리거나 혹은 몸이 피로할 때 현미를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아는 스페인 사람들은 현미를 자주 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흰밥처럼 현미를 삶아서 채소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육류랑 같이 겸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현미를 뭐 그렇게 빠에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려서 오랜 시간 끓여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흰밥은 여기서는 별로 건강한 음식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흰밥은 그 몸을 막히게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현미를 주로 먹더라고요. 현미로 만든 건강 보양식 아로소 칼도소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어때요? 먹음직스러운가요? 시리얼까지도 직접 만들어줄 만큼 간식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쏟는 부모들. 아이들에게 현미 요리를 권한다고 합니다. 소화를 걱정하며 망설이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La comida sana para mí es una comida que tenga todos los alimentos, verduras, frutas, lácteos, arroz, cereal, un poco de carne y un poco de pescado. Con productos integrales, mucho mejor, y con poco azúcar.
Bueno, tradicionalmente se ha utilizado siempre el arroz blanco, o sea, ya descascarillado. Pero de hace unos años para acá ha entrado, la gente está cogiendo conciencia con lo que come, con su comida. Entonces ahí entró también, con esa conciencia entra pues el arroz integral, ¿no? El intentar comer pues más sano y no eliminar esas partes, esas partes que tienen gran alimento y con vitaminas y nutrientes que tiene el arroz, ¿no? Que se pierden al descascarillarlo. Entonces, sí, hay mucha gente que se ha acogido, ¿no? a utilizar el arroz integral, de forma integral. 비인간적인 음식의 홍수를 피해 자연의 삶을 택한 산들씨 부부. 깨끗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제철 식재료와 또 그것들로 만든 음식이 몸과 마음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떤 환경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왔는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철에 따라서 또 채소도 바뀌고 육류도 바뀌고 생선도 바뀌고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이지 않다면 자연적인 밥상이라면 그게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Bueno, yo creo que está muy relacionado, es todo uno, ¿no? La alimentación y lo que comes, ¿no? Al final lo que comes es lo que te está aportando energía y te está aportando todo el alimento a tu cuerpo. Depende de lo que comas, pues después responderá tu cuerpo o no. Evidentemente. 음식은 수만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와 모험, 새로운 탄생은 인류를 이끌어온 원천이었죠. 현미도 변화하는 다양한 맛의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코메노코, 쌀의 아이들, 현미밥 채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입니다. 씻은 현미를 물을 빼고 1시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다시 1시간을 불린 후 밥을 짓습니다. 맛있는 현미의 탄생은 이처럼 손이 많이 갑니다. 가게 문을 연 지 만 7년. 사장인 이치카와 케이시는 매크로바이오틱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현미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현미밥과 채식을 먹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요즘. 이치카와 씨의 황금빛 현미밥은 잊을 수 없는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暑い夏はそんなに火を強くしないで圧力をかける時間も短めで逆に寒い時は強い火で、時間も長く圧力をかけてしっかりと火を入れることによって、体に入れても優しく美味しく食べられるようにしてます。なのでとにかく火加減が一番、重要なポイントですね。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원에서 들여온 무농약 채소들. 화학약품으로 재배된 채소들은 당해낼 수 없는 자연의 힘을 가졌죠. 잘 삶긴 고구마가 먹음직스럽죠.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는 이치카와 씨. 변화의 스위치는 하나의 식재료 속에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 택배가 도착했네요. 玄米です。これは秋田小町で、これが有機栽培の有機認証の証ですね。で、秋田小町でちょうど今年できた新米、新しいまだ取れたてのお米がこういう形で、届いてます。これをうちのお店で使ってます。で、特にこの秋田小町っていうのは結構甘みがあって食味のいいお米なので玄米でも十分美味しく食べられるのでこれを使っています。 같은 지역 안에 약 700개의 음식점이 있지만 채소와 현미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코메노코 레스토랑 단 한 곳뿐입니다. 채소가 가득 담긴 미소 된장국에 현미밥,
쫀득한 식감의 연근 버거 스테이크, 살짝 익힌 채소까지 고기가 아닌 콩으로 만든 특별한 식감의 요리들. 현미는 이곳에서 디저트와 술의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더 이상 현미밥 채식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길은 아닌 것 같네요. そうですね、まだ3回目ぐらいなんですけど、美味しいご飯が食べたくなった時はここに来ています。白ご飯よりもお腹にたまるので、あと健康になってちょっといいことしてる気分です。 최근 들어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일본. 밥을 짓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주부들도 늘고 있죠. 편견 없이 건강한 밥을 자주 먹어보는 것. 주부들의 식감을 키우고 나아가 가족의 식탁도 달라질 수 있겠죠. 今の日本人はもうほとんどの人が白米を食べていて、で玄米っていうものをそもそも食べたことない人がまだ多いんですよね。ですからまずは一度でも美味しい玄米ご飯を食べてもらうと。でそのために僕もこのお店を始めたというのが始めたきっかけなので、やっぱりそれが一番自分の願いですね。まず食べてもらう、そして自分が食べることで体が変わるっていう体験をするんですよね。僕自身も玄米食に変えてから自分の体にいろんな変化が起きて、それであ、すごいなって思った。ですから人間何でも自分で体験して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あ、こうすればいいんだと思えるので、ですから。 실제 일반인들도 현미밥 채식을 꾸준히 먹을 경우 건강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상옥 씨와 전인경 씨는 동갑내기 친구 사이입니다. 주부이자 엄마, 평소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 지수 측정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2주간 현미밥 채식을 꾸준히 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집에 백미밖에 없어서 현미를 좀 구매를 했고요. 각종 채소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채소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식습관은 세 끼를 꼬박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 식구들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육류를 좀 많이 섭취하는 편이고 저녁 때 뭐 이게 외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과식을 할 때도 있고. 실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만찬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 밥상에 고기가 사라진다는 것. 상옥 씨는 엄마로서 죄책감마저 듭니다. 사실 요리 솜씨가 좋은 김상옥 씨의 식탁에는 맛있는 고기 요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길들여졌던 수많은 동물성 식품들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채식으로 바꾼다는 것. 상옥 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불고기가 메인 요리고요. 저희 식구들 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불고기 자주 해 먹어요. 근데 고기 먹을 때 항상 샐러드도 좀 같이 해서 고기도 먹고 좀 야채도 먹고 골고루 많이 잘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것저것 잡곡을 많이 섞어서 잡곡밥을 주로 해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는 거의 백미밥 공깃밥 나오면은 2그릇씩 뚝딱 비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밖에서 식사도 좀 불규칙하고 또 술자리나 이런 거 먹으면 또 그런 걸 지키기가 힘드니까 들어보니까 거의 한 2주 동안 그것만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저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정말 좋아진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또래에 비해 체중과 체지방량이 높은 상옥 씨.
다이어트를 위해 꾸준히 해온 운동도 완벽한 체질 개선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 실험자들은 몇 가지 규칙을 전달받았습니다. 동물성 음식은 피하고 현미밥과 채식 위주로 식사할 것. 그리고 음식은 종류별로 따로따로 100번 이상 꼭꼭 씹을 것. 현미밥 채식 11일째.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됩니다. 평소 밀가루 알레르기를 앓던 상옥 씨가 가려움증도 상처가 짓무르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입속에서 잘 분해된 현미의 영양소가 제 역할을 시작한 것일까요? 오래 씹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이렇게 밥을 입에 넣으면은 그 밥 알 하나리 이제 느껴지니까 이거를 씹다 보니까 씹는 재미도 있고 계속 씹다 보면 고소한 맛도 나고 또 책에 보니까 이게 오래 씹을수록 더 좋은 효과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씹는 노력에 허기는 줄어들고 식감은 배가 됩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씹는 소리며 다른 맛을 느끼는 순간 평소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색다른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음식 자체로 먹는 게 아니라 양념이나 뭐 이렇게 어떤 짠맛이나 단맛이나 그거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음식 자체의 맛을 알게 돼서 그게 참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전인경 씨도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찹쌀 현미를 섞은 현미밥과 단호박찜 그리고 채소 위주의 반찬들이군요. 현미는 평소 즐겨 먹던 편이라 거부감이 없지만 채식은 조금 생소한 경험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늘 뱃속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기분이 많이 느껴졌다는 인경 씨. 현미밥 역시 소화가 안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인경 씨는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11일째) 현미밥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제가 한 번도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 처음에 현미밥을 이번이 아니고서도 제가 먹은 적이 있는데 별로 그냥 일반 밥 먹을 때랑 느낌이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조금 느낌이 뭐 아무래도 현미다 보니까 좀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제가 받은 적은 없었어요. 현미밥 채식과 건강에는 정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영양학 박사 안미정 씨는 황성수 박사의 현미밥 채식 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논문을 2013년 발표했습니다. 당뇨병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당뇨 식사요법과 현미밥 채식 식사요법을 비교 분석한 것. 두 치료 대상자 모두 혈당은 떨어졌으나 일반 당뇨 식사요법의 경우 당뇨약을 먹었음에도 중성지방의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미밥 채식이 생활습관병의 원인인 5가지 요인을 모두 줄일 수 있는 식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미밥과 채식 식사요법을 했던 환자들은 첫째 몸무게가 많이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혈압, 혈당, 그다음에 혈압도 낮아졌고 혈당도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도 많이 유의적으로 낮아졌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조금 높은 게 정상이니까 좀 높아졌고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생화학적 수치가 다 그렇게 정상으로 많이 가깝게 나왔습니다. 현미밥 채식 실험에 참가한 동갑내기 친구 상옥 씨와 인경 씨. 2주 동안 두 사람은 음식의 염분을 줄이고 고기를 멀리하며 성실히 실험에 임했습니다. 2주간의 실험을 끝낸 두 사람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과연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전인경 씨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197에서 178로 떨어졌으며 체중 또한 1kg 감소했습니다. 실험이 단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변화라 볼 수 있죠. 일단 가족들이 현미를 섭취를 하게 된 점, 그게 가장 기쁘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받아들여서 그 점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싶고요. 현미 채식은 앞으로도 쭉 이렇게 길게 하면서 제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2주 전 검진 당시 상옥 씨는 과체중 평가를 받았습니다. 혈당과 혈압도 높은 편이었는데요. 과연 현미밥 채식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주간의 현미밥 채식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지수가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음식을 바꾸자 혈액이 맑아진 것입니다. 2주 만에 몸무게도 무려 3kg이나 감소했는데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었다는 상옥 씨. 현미밥 채식 실험에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어떤 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 같아요. 현미 채식이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의 기준은 현미 채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항상 어느 정도의 건강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미밥 채식에 대해서 취재를 하던 중에요.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바로 호메시스인데요. 이게 의학 용어라기보다는 무협지 주인공의 이름처럼 좀 낯선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독성 사회에서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호메시스의 저자를 찾아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덕희 교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라 불리는 팝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때로는 인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때로는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책의 저자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독소의 두 얼굴을 담은 호메시스. 사실 저는 사전에 좀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이 제목만 본다면 호메시스 어찌 보면 좀 뭐 무협지 제목 같은 느낌도 들고요. 좀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호메시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주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 그리고 아주 높은 방사선 고용량의 방사선은 당연히 인체에 해롭지만 어느 적정 정도의 낮은 농도는 오히려 인체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호메시스가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생명체가 그 진화 과정 중에 가지게 되는 그런 일종의 적응 반응의 하나. 예. 이제 중요한. 그런데 적정 농도를 넘은 화학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동되기도 합니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만은 실제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던 독소들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범이 따로 있다는 거죠. 지방 조직에는 단순하게 그게 지방 세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외부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이 잘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지용성 화학 엄청난 수의 지용성 화학 물질이 이 지방 조직 내에 축적이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소위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영어로 이제 줄여서는 팝스
우리말로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이렇게 부르는 물질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지방 조직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방 조직의 문제, 비만의 문제를 단순하게 비만의 문제 하나만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화학 물질의 존재와 엮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 비만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질병들의 실제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 비만 세포 안에 저장돼 있는 화학 물질들이 주범이 아닌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죠. 이덕희 교수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팝스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10년간의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똑같이 살이 쪄도 혈중 팝스 농도가 높을 경우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혈중 팝스 농도가 낮은 이들에게는 당뇨병의 유병률도 현저히 낮았죠. 결국 팝스가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팝스에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팝스와 같은 물질들은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담즙으로 분비가 돼요. 담즙과 함께.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우리가 담낭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기름 성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같이 팝스 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제 팝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것이 그냥 장내에 일단 담즙으로 나왔더라도 그것이 그냥 있으면 소장 끝에 가가지고 다시 우리 인체 내로 재흡수되는 기전이 있어요. 이것이 다시 재흡수가 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변으로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성분이 이걸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바로 현미 속에 있는 식이섬유입니다. 팝스와 같은 지용성 화학물질을 흡착시키는 식이섬유는 현미의 속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벗겨낸다면 몸속의 독소를 배출할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현미의 식이섬유는 보통의 식이섬유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미, 특히 통곡물 속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위 리그닌이라는,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요. 조금 다른 성분으로 돼 있는 그러한 식이섬유인데 이거는 일단 흡착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런 팝스 물질에 대한 흡착력도 굉장히 강하고 미생물, 대장에 존재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이것들을 분해를 잘 못해요. 소위 발효를 시키지 못해요. 이 성분들은. 그러니까 그대로 잡아있는 상태로 대변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팝스 물질을 잡아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현미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임상실험에서도 현미밥 채식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당뇨식에 비해 현미밥 채식군의 혈당 조절이 더욱 빠르게 안정화가 됐죠. 팝스 물질의 오염 정도를 최소화하고 배출을 증가시키는 식습관, 바로 현미밥 채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의 팝스 흡착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대부분의 식품은 거의 모든 양의 팝스를 몸속에 남겨두죠. 그중 통밀과 현미는 다릅니다. 적은 양으로도 90% 이상의 팝스를 흡착시켜 배출한다는 건데 통밀에 비해 현미가 그 효과가 높습니다. 현미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독소에 고민해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현미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괴담이겠습니다만 또 사실 언론을 통해서 또 나온 자료들도 있어요. 보니까 현미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식물성 식품은 독이 있어요. 우리가 왜 빨주, 노초, 파남보, 왜 무지개색 식물성 식품들이 건강에 좋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빨주, 노초, 파남보 식물성 식품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파이토케미칼들인데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동물하고 식물은 아주 긴 그 상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파이토케미칼들을 소위 호메시스를 작동시키는 신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식품을 통한 파이토케미컬의 양은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현미가 가진 독소도 마찬가지죠. 그보다 몸속 지방 속에 숨어있는 화학물질의 존재가 위험하죠. 이제 더 중요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현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게 필수 미네랄을 흡수를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한 어떤 그런 나라나 혹은 그런 시절에는 이 현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필수 미네랄을 흡수를 방해하는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현재와 같이 일단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한 현 시대에서는 사실은 현미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을 흡착시킨다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미를 먹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 전형적인 소탐 대실의 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입속으로 들어가는 한 끼의 식사가요, 시간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그 영향을 계속해서 쭉 이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신 것이 훗날 내 자녀의 건강의 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현미 채식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요, 좋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생기는 마음의 여유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음식이 곧 사람인 셈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음식으로 온몸을 가득 채워버린 현대인들의 고민. 0.02g의 현미와 조금의 채소가 그 답이 되지는 않을까요? Why am I so emotional? No, it's not a good look and some self-control. And deep down I know this never works, but you can lay with me.